오래 방치를 안 해도 되고 문대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분해된다고 봐야 돼. 녹는다고 하면 지금 사람들이 놀라니까 자연 분해시킨다. 겉에 있는 각질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살짝 뭐 좀 심한 사람들 경우는 조금 한 1분 정도 더 방치를 더 하던가 방치를 조금 더 하다가 이렇게 헹궈 버리면 싹 되는데 박비효과 있고 그러니까는 박피라는 거는 이제 땅을 확 비끼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서서히 분해시켜요. 그래서 때 밀리듯이 나중에 세척하면서 나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때 밀리듯이 나는 거 막 이상한 거 있잖아. 그거는 때비누가 아니라 그게 셀룰로스 성분을 갖다가 일부러 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그렇게 문대기만 나오게끔 한 거예요. 그거는. 그건 아무 효과 없더라고. 그거는 그래서, 사기성이라고 봐야 되고 효과가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나도 그런 그럴까 봐. 거를 해달라면은 뭐 아니 그런 거 안 좋아해. 그런 거 안 좋아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얼굴에다가 쓰면 미백도 돼요. 닭살 피부 써도 되고 두피에도 되고. 얘네들은 피부의 전신에다가 써서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디다 써도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화장품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피 스케일링으로 이런 미용실에서 쓰는 그런 싸구려 제품이 아니고 얘는 화장품용, 전신용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막 이런데 사람들이 나이 먹고 나면은 닭살, 이렇게 각질. 비듬가루 같이 겨울 되면은 건조해갖고 떨어져요. 네. 이거 싹 하고 나면 그런 현상 많이 줄을 거예요. 그럼 이거 며칠에 한 번씩 해야 돼?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자주 할 필요 없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 각질을 일부러 벗겨주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심한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좀 2, 3일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각질 여기 닭살 피부 이런 거 팔 같은데 닭살 이런 거 있잖아. 닭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닭살은 내가 테스트는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일반 피부용에는 얘네들은 다 그냥 미세하게 서서히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매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요? 네. 이건 어떻게 매일 써? 매일 써서 매일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홈크레이싱 마냥 간단하게 얼른 후루룩 화장품 홈크레이싱 안 쓰고 이걸로 후루룩 그냥 해서 그냥 얼른 닦아내는 거지. 그렇게 하고 세안하는 거니까 매일 쓰는 사람. 모공 속에 박히는 거를 빼내고 싶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그러니까 문대면은 좀 피부가 따가울 수가 있어요. 막 비비거나 막 세게 때밀듯이 미는 사람들. 그러면 좀 따끔따끔해서 때가 벗겨나가는 것처럼 나가니까. 그럼 민감성은 쓰지 말라고 해야 되겠네. 민감성 피부는. 나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민감성 두피는 민감성 얼굴은 쓰지 말고 두피는 실핏줄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굳이 필링할 이유가 그러니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두피 문제 있거나 이제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사람 쓰면 되겠네. 문제성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지 문제성 없는 사람 그러니까. 쓸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민감한 뭐 실핏줄 터지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걸 썼다가는 뭐 어떤 걸 써도 사고 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pH가 뭐야? 그냥 스케일링 제품이에요. pH는 pH가 얘가 3.8 정도 돼요. 3.8. 근데 이제 피부 이게 딱 헹궈내고 나면은 물하고 딱 중화가 되면서 5.5 피부로 다시 와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산성 기운, 약산성 기운은 있는데 해는 피부에 하면은 이제 중성이 온다는 얘기. 다시 5.5로 와요. 피부가. 음. 그리고 5.5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pH를 만드는 거예요. 네. 토닉은? 얘 토닉은 얘하고 토닉 해야 되는 거야. 샴푸하고. 얘부터 설명을 해도 되겠네. 샴푸부터. 샴푸는 그냥 일반 샴푸처럼 쓰세요. 그냥 일반 샴푸 하듯이. 얘 효능이 일반 샴푸랑 뭐가 틀리는지 얘기를 해줘야지. 얘는 머리 빠지는 숫자가 적으면서 모발이 이렇게 주저앉지를 않고 빡 서요. 그러니까 모발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숱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피에 딱 늘어붙어 버리면 숱이 없어 보이는데 얘네들은 볼륨감이 빡 살아나기 때문에 숱이 풍성해 보인다. 탈모 샴푸로 만든 거죠. 얘 탈모 전용 샴푸예요. 근데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모발에 힘이 생기면서 모발이 굵어진다. 그러고 머리가 자잘하게 한 3개월만 쓰기 시작하면은 자잘하게 머리가 나요. 근데 얘가 샤워를 할 때에 머리를부터 싹 감고 헹구지 말고 다 한 다음에 헹구시는 게 좋아요. 샴푸부터 먼저 하고. 네. 이 샴푸를 안 헹구는 거죠. 바디고 어디고 다 전신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머리를 헹구면은 방치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샴푸 해가지고 샴푸 쓰면서
그러니까 몸에 닿았을 때 막 두드러기처럼 막 뽀드락지처럼 막 나는 사람도 있더라고 샴푸를 쓰고. 뭐 그런 그에 민감하지 않는 제품이니까 큰 문제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는 뭐 피부에 뭐가 생기고 할 난리는 전혀 없다. 근데 그 얘는 거품이 무스 타입이라 흘러내림이 없어요. 보통 샴푸는 줄줄줄줄 흘러내려요. 근데 얘는 크림 샴푸 마냥 딱 늘어붙어 갖고 절대 안 흘러내려요. 그러면 지금 얘가 겔 타입이에요? 겔 타입이야 뭐야? 젤 타입. 그럼 비벼서 물기 있는 상태에서 그냥 비벼서 비비면 되겠네? 아 당연하죠. 물 없이 그냥 비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보통 거품이 많이 나니까 물 조금만 해도 되잖아. 얘는 혹시 물을 아니, 많이 일반 샴푸 하듯이 똑같이 하면 돼. 하는데 이 거품은 보통 샴푸는 이렇게 습하거나 그냥 놔두면 거품이 물 타고 물 내려오듯이 주르르 흐르잖아요. 그렇죠. 얘는 절대 안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전신 목욕을 다 끝난 다음에 헹궈도 그냥 전신 샤워 다 하고 난 다음에 헹궈도 피부 쪽으로 흘러내림이 없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 얘는 pH가? 예? 얘는 pH가 중성이에요. 7이요. 중성? 7? 근데 왜 pH에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pH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알칼리 샴푸 쓰면 머리가 막 두피가 막 건조해지고 막 그럴 그러잖아. 일 없어요. 이 샴푸는요. 뭐 산성이니 알칼리니 미용실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헷갈려 하는데 산성 샴푸를 쓰게 되면 보통 일반 산성은 어떤 경우냐면 모발이 딱딱해지면서 뻣뻣하고 되게 기분 나쁘게 쉽게 말하면 머리를 만지면 와삭와삭하는 느낌이 생겨요. 산성 샴푸를 오래 쓰면은 알칼리 샴푸를 쓰게 되면은 보통 이 계면활성제는 pH가 7.7점대에서 8점대 사이에 제일 그 거품력이 풍성하게 나고 그 세정력이 좋게 만들어내는데 그걸 갖다가 그게 뭐 산성팜, 삼성 염색이 좋다, 뭐 산성 뭐 샴푸가 좋다 막 이렇게 해갖고서는 소비자들이 자꾸 산성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뽀득뽀득하니까. 근데 산성은 피부에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아요. 원래 이 물에 우리가 물을 만지는 그 pH는 7이에요. 7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무난하게 쓰고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물인데 굳이 산성 알칼리를 따져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어차피 헹궈내면은 다시 중화가 되잖아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 자기가 지금 현재 중성 제품을 쓰는구나, 산성 제품을 쓴다구나 이제 그걸 알지. 산성 샴푸를 썼을 때는 때가 잘 안 나가고 쉽게 그래서 이물질이 제거가 안 된다, 지방이 분해가 안 된다, 그리고 모공이 막힐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 원하는 거야. 그 얘기를. 산성 샴푸는 아무리 지방을 녹일 수 있는 분해가 되고 능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알칼리는 분해 능력이 좀 빠르고. 그런데 이게 그 두피 스케일링을 왜 합니까? 지방이 떡지덕지 묻어 있거나 막혀 있으니까 숨구멍이 막혀, 모공이 막히니까 결과적으로 벗기려고 또 스케일링 또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척력이 약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피는 깨끗해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광이 쩔어 있어. 이게 쫙 쩔어 있어. 그게 이제 피지선이라고 해요. 피지나 이런 거 흘러나와서 피지가 많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유별나게 그 피지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 샴푸가 있는가 하면 근데 또 민감한 피부가 또 건조한 피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건조한 피부는 또 일반 세척 쓰다 보면 좀 쪼이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절대 쪼이는 느낌 없어요. 보습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세정력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매끈한 자기 믿음이 없으니까 두피가 깨끗한 줄 아는 거야. 근데 탈모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 좀 어느 정도 한 5, 6년 진행이 되어 있는데 두피가 너무 깨끗하니까 자기는 믿음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탈모가 생긴다니까. 탈모 원인은 많지만은 이제 딱 봤을 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알고 있더라. 근데 빗질 몇 번 하면 비듬이 일어나.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비듬이 일어난다는 거는 세균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건조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보습을 못 맞추니까 각질이 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곰팡이 종류가 생겼기 때문에 비듬이 발생하는데 이 비듬이 발생한다는 건 피부 각질이 자꾸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주 일어나는 상태에서 자꾸 민감해지는 피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근데 그건 대부분 이제 세균에 의해서 곰팡이나 이런 종류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너무 막 그 건조하게 세정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가 너무 쪼인다든가 당긴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너무 지방을 탈질을 시킨 상태에서이기 때문에 피부가 각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은 너무 막 세정력이 강한 걸 쓴다는 것도 문제지만 샴푸를 하고 났을 때에 머리가 쪼이나 안 쪼이나 느낌을 딱 받아보면 스스로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쪼여도 그걸 몰라. 조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방이 피부에 어떤 유분기가 없기 때문에 그쵸, 쪼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 얼굴에다가 얼굴 쪼이면 뭐 발라요? 로션이나 스킨 같은 거 발라서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이유가 보습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충을 하는 거잖아요.
두피가 쪼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건조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샴푸를 썼을 때에 쪼인다는 거는 너무 문제가 있다. 나하고 안 맞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습력을 가지고 있으면 쪼임 현상이 덜해요. 근데 그 상태 유지를 하는데, 근데 이물질은 지방은 싹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피지나 이런 부분은. 그게 뭐냐면 음이온, 양이온이라는 성분을 만들어서 혼합해서 만든 게 샴푸인데 대부분 음이온이 너무 강해버리면 너무 탈지가 세요. 그러니까 이물질을 많이 빼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냐면 천연 어떠한 피지라든가 이런 성분 자체가 원래 나와서 적당히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피지선이 싹 씻겨 내려가다 보니까 보호막이 없다 보니까 피부가 그치, 더 늙어버리지. 막 이제 이상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 청결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너무 안 닦여도 문제가 되는 건데 너무 닦여도 이 건조하면 피부가 늙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적당하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이제 회사의 노하우라고 봐야 그러니까. 되고요. 제품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산성 샴푸는 대부분 보면 이게 산성에서 거품이 많이 나는 샴푸가 별로 없어. 세정제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양이온성이라든가 뭐 또 어떤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양이온이라는 건 뭐 플러스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갈 수 있는데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자를 해요. 그러려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세정력은 떨어져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음하고 양하고 맞춰갖고 밸런스를 맞추는 그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가고, 그러면 양이온을 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양이온은 플러스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늘어붙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미용실에서 얘기하는 이제 손상모 개선해준다 해갖고 섞어주는 양이온 성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어떻게 돼? 물을 뿌리면은 물이 이렇게 튕겨나가야 소수성으로 바뀌어요. 물 흡수를 안 해요. 발수성. 네. 그런 상태가 돼갖고 머리가 그래요. 대부분 탈모 샴푸들이 거의 90%가 물을 뿌리면 물을 튕겨내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탈모 샴푸 좀 뻣뻣해. 모발. 그게 뭐냐면은 물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발수성 현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양이온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양이온 같은 거를 좀 최대한 밸런스를 맞춰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시각적인 소비자들의 욕구를 너무 만족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순간은 좋아야 되니까 강하게 넣어버려서 어떤 그런 효과 장기적으로 쓰게 되면 보석보석한 느낌이 생기면서 소수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발은 손상이 됐지 두피는 탈모가 됐지 하니까 이게 애매하니까. 그럼 머리가 무슨 그 쉽게 말해 덤불, 지푸라기. 덤불 마냥 이렇게 버석버석 우리가 갈대숲에 들어가면 사각사각 소리 나는 그런 소리 마냥 머리가 그런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한 6월달 뭐 3월달 아니 6월달 5, 6월달 가면 풀이 부드럽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부드러우면서도 모발에 힘이 생겨야 되는데 가을에 그 초가을 뭐 다 그렇게 하고 싶지. 근데 막 뻣뻣한 느낌이 막 안 돼서 그런 거지. 마냥 사각사각 소리 날 정도로 그러면서 물을 뿌리려고 하면 물이 두 굴러가고 그게 소수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탈모는 두피는 탈모고 모발은 손상도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맞추기가 힘든 거지. 그게 두피에 양이온이 많이 쌓이게 돼요. 그런 샴푸를 쓰다 보면은 그러한 제품을 많이 쓰다 보면 두피가 딱딱해지면서 이게 두피가 코팅이 되는 거죠. 쉽게 머리에도 코팅이 돼, 머리카락에도 코팅이 그렇지. 되는데 그게 두피에 묻으니까. 두피에도 그게 피막이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 피막이 형성이 되면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모공이 막혔다. 그래서 그거를 필링해서 뭐 벗겨내야 된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스케일링을 만들어달라는 거야. 악의 악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회사마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그런 거를 다 케어를 해주는데 소비자 욕구를 맞춰서 시각적으로 효과를 빨리 급속하게 나타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을 만들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이걸 6개월 이상 쓰고 1년 후에 결과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 써보고 3개월 정도 아니 3개월 정도면 한 번 쓰나? 3개월 정도. 이 샴푸병 하나 쓰고 나서도 아니면은 다른 거 사요. 다른 거 사요. 그럼 다른 걸 사용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머리가 계속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또 그런 제품만 선호하니까 회사들도 그런 제품만 만들어요. 근데 세분화를 시켜서 이거는 진짜 두피 관리라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체질 개선도 하루 이틀은 못 바꾸는 건데 평생 바꿔도 힘든 건데. 몸이 바뀐 건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하루 이틀 며칠 사이에 획기적으로 바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고 7개월이고 자기 몸 변하는 거를
관심을 갖고 보면서 그 제품에 대한 거를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진짜 1년 돼서 안 됐을 때는 그건 아니구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효과는 눈에 보여요. 거의 다. 샴푸만 써도 아니 샴푸 쓰고 토닉 쓰고 하면은 토닉이랑 6개월 정도면 눈에 확 보여요. 토닉은 어떤 역할을 해줘요? 토닉은 이거는 이 샴푸는 여기에 머리를 덜 빠지게 하거나 발모 성장할 수 있는 성분을 첨가를 했지만 물로 씻어내다 보니까 바로 헹궈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피에 잔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토닉은 어떠한 역할을 해주냐면 고기의 고농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머리에 이제 발모 머리가 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라든가 막 아니면은 영양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이제 머리 빠지는 걸 좀 덜 되게끔 하는 그런 성분을 다양한 첨가를 해서 보조 역할을 하게끔 해서 성장하게끔 만들어주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머리가 사용했을 때 탈모 현상이 빠진다 안 빠진다 이런 얘기는 의학적인 얘기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덜 빠지고 한결 머리가 자잘한 머리가 빨리 올라오고 근데 또 머리가 가늘지가 않고 좀 힘이 생겨요. 이게 가는 명털에서 3개월 되면 다시 사이클이 빠져버려요. 이게 보통 발모제라고 나오는 제품들이 보면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머리가 났던 머리가 딱 없어져 버려 또 빠져버려요.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보통 머리는 4년에서 5년 정도의 성장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해서 탈모 현상이 생기는데 이 발모제 제품들은 바르고 나서는 3개월에서 4개월이면 머리가 다시 빠져버려요. 아 이거 모든 제품들이 다 그래요. 발모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토닉에? 아니, 발모제 성분이 많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보통 토닉이라든가 이게 두피에다가 보면 미녹시딜 뭐 여러 가지 의약품 같은 걸 사용해서 뭐 먹거나 바르고 이렇게 했을 때에 걔네들이 머리는 나요. 많이 나기는 나는데 자잘한 머리가 나다가 이 3, 4cm 정도 되면 머리가 빠져요. 예, 안 자르고 항상 그 머리더라고요. 그 3, 4cm가 그게 자라는 건 보통 머리는 한 달 주기로 봤을 때 1.2에서 1cm 자란다고 보면 되는데 네네. 4cm 정도에서 머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3개월에서 4개월 사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때 머리가 다시 빠져서 다시 또 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머리는 3, 4년에서 5년 정도 유지를 하는데 얘네들은 길어야 3, 4개월. 3, 4개월에 다시 빠진다. 그래서 다시 나는 모발 자체는 힘이 약하다. 근데 이게 모발이 굵어지고 길어져야 되는데 길지 않고 빠진다. 근데 얘네들은 모근을 성장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조제로 쓰는 거다 보니까 그런 빠지는 현상을 조금 잠재워줬어요. 그래서 좀 더 길어지는 것 같고 저희들이 임상해본 결과로는 모발이 힘이 굵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는 머리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고 꿋꿋하게 올라와요. 서요 이렇게. 그러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수시에 좀 많이 풍성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꾸준히 끊지 말고 계속 사용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두피 관리 시스템 하는 데 가서 뭐 1년짜리 6개월짜리 끊고 해봤을 때에 실패 보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고 비용이 너무 홈케어를 많이 하는 게 제일 낫긴 해요. 그래서 홈케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렴하니까 그만큼에 대한 제품을 사다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고 관리 받으러 가는 곳은 매일 갈 수가 없고 자주 갈 수가 없고 경제적인 어떤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또 덜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꾸준한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집에서 홈케어로 꾸준한 관리를 하게 되면 충분히 자기 몸에 있는 탈모나 머리 빠지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봐요. 어떤 경우는 토닉 같은 거 뿌리면은 약간 뻣뻣한 것도 있고 끈적끈적한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어때요? 얘는 좀 시원한 느낌이 있는데 보습력이 있어요. 손에다가 이제 바르고 손에다가 두피를 많이 이렇게 두들겨서 만져보면은 이게 손이 미끄덕미끄덕해요. 에센스 바른 것처럼? 에센스 바른 거 마냥. 그런데 머리가 무겁거나 떡지거나 뭐 기름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얘는 성질이 그런
비타민 성분이 다량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성분이 그런 오일이랑은 다른 거다는 이건 얘기잖아. 오일은 전혀 들어있질 않아요. 이 성분 자체가. 아니요, 혹시나 오해할까봐 미끈미끈하면은 오일 성분이나 두피에 발라지면 혹시나 안 좋을까봐. 예, 비타민 그 6, 뭐 3, 뭐 이런 거, 7, 뭐 이런 정도의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던 물질이라 이렇게 만져보면은 미끄덕미끄덕합니다. 두피에 닿아도 걔는 우리가 괜찮다는 고급 거죠. 화장품을 바르면은 되게 그 수분만 아무것도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예. 보습력을 가지면서 미끄덕거리죠. 그런 느낌이 나와요. 아주 이게 고급진 그런 그 원료가 들어가 있어서 두피 보호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얘네들은 이 제품 자체는 싸구려 제품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그 두피 제품으로 관리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살을 깎아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거고, 얘가 그러면서 이제 모발 성장하는 거 좀 첨가를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되게 보습과 그 모발에 필요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성분, 그다음에 모발에 좀 빨리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질 수 있는 조건, 이런 부분을 다 맞춘 거라고 봐야 돼서 그런 성분으로 전부 다 혼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하루에 3번 정도 뿌려주면은 눈은 효과가 빠를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가지고 다니면서 휴대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뿌려주게 되면 효과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어떤 건 토닉 뿌리면은 막 뽀드락지 같은 것도 죽고 이게 뭐 두피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거 완화되더라고. 얘는 그런 건 아니죠.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전 혹시나 막 피부 민감한 부분에 있을 때 흘러내렸을 때에 약간 가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물만 흘러도 간지럽긴 한데. 예. 가려울 부분이 안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게 약물들이 약간 침투한다고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의 좀 가렵거나 민감한 분들은 가렵거나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토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뿌리면 소독이나 균소독 이런 쪽으로 많이 쓰거든요. 토닉을. 아니 머리에다가 소독할 이유가 뭐 있어요? 머리 아니, 샴푸까지 했는데 그러나 소독이라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들어있는 성분은 물이 거의 80%가 70에서 80%가 들어있고 나머지는 머리에 그 유익한, 두피에 유익한, 피부에 유익한, 또 모발 성장하는 데 도움되는 유익한, 그 모발이 그 손상된 부분을 케어해주는 부분, 그럼 모발이 가는 모발에 힘이 있게끔 해주는 역할, 여러 가지의 조건을 다 그 모발에 가지고 있는 약의 조건을 효과를 보기 위한 기능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그 탈모의 원인이 있는 사람들의 모발이 대부분 가늘고 힘이 없고 나다가 빠지고 뭐 계속 그런 반복적인 사이클을 계속 하는데 그런 거를 좀 더 길게 지속하려고 만들어 놓은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사 제품에 비해서 조금 이거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그런 효과를 더 많이 빨리 볼 수 있고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하루에 3번을 발라준다는 얘기는 얘가 자외선 차단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해 주다 보니까 빛에 의해서 탈모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보세요? 나 아까 사무실에 왔어. 이런 부분은 이런 그 토닉 같은 경우는 잘 꾸준히 오래 사용해 주는 게 좋아요. 어떠한 제품이든 간에 길게 오래 써줘야 된다고 봐요. 뭐 꼭 우리 제품만 오래 쓰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탈모 샴푸 탈모가 진행됐으면 이제 계속 써야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제 피부가 바뀌는 게 우리가 그 머리 나는데 병원에 가서 약을 먹을 때는 머리가 나지만 그 약을 끊으면은 머리가 다 원위치로 다 빠져요. 그런 것처럼 모발 탈모 관리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지. 거예요. 탈모약이 싸고 하니까 우리 손님이 한 3만 원,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약값이. 그러니까 저렴한데, 근데 그냥 탈모 샴푸는 어떤 분은 탈모 샴푸 안 쓰고 그냥 일반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이런 것도 쓰신다는 분도 있고, 일단 막 샴푸 그냥 막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 근데 샴푸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우리가 옷을 섬유를 가지고 세탁을 하는데 그 실크 세탁할 때 다르고 면 세탁할 때 다르고 네, 그렇죠. 나이롱 세탁할 때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섬유의 소재에 따라
세제도 선택을 하는데 예. 어떻게 막 그냥 막 일반 샴푸를 막 그냥 갖다가 썼을 때 약 먹으니까 약을 네? 믿고 약을 믿고. 그러니까는 어떠한 경우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체질에 맞는 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너무 터무니없이 뭐 그 말 듣고 가격에- 너무 웃겨가지고 예. 약을 먹고 좀 난다고 뭐 샴푸를 그냥 아무 세척하는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럴 것 같으면 비누사 쓰지 뭐하러 내 그렇게 말이? 그걸 뭐하러 그렇게 돈이 그러니까 아까우면 아니 약을 그러니까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을 너무 이렇게 신임하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 사이클이 있어요. 병원에서 주는 약은요. 그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되면 다시 한번 또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많이 나시긴 하더라고. 아, 낫는 건 많이 나는데 또 빠져요 머리가. 음. 또 빠졌다가 한참 빠졌다가 계속 약을 계속 먹어도 빠져요. 빠졌다가 다시 또 계속 먹어야 또 머리가 또 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먹고 이게 간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어떤 분은 눈앞 때문에 못 먹는다는 사람이 있고 간이 안 좋아져서 머리가 다 빠지는 사람도 있고. 막 가슴이 튀어나온다든가. 그 그 털이 안 날 때에서 막 털이 난다든가. 또 그런 건 많더라고. 근데 털이 워낙 갖고 싶은 게 모발이잖아. 그러니까 얼굴하고 바로 연관도 되고 젊어 보이고 하니까. 근데 다른데 여자분들은 그 다른데 털 나는 거 원치 않는데 남자분들은 일단은 털 나는 걸 더 선호하니까. 막 겨드랑이, 가슴, 막 어떤 데는 사타구니 막 털 나고 막 이런데요. 머리에서 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막 얼굴에도 막 이게 잔털이 원숭이처럼 이렇게 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나면이야 밀면 되고 제모하면 되는가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는 이게 간이 안 좋아진다거나 이제 저거. 그래서 샴푸는 제대로 맞는 거 쓰는 게 좋잖아. 탈모 샴푸 쓰는 게 훨씬 원래는 자기 피부에 맞는 거 쓰는 게 아까도 맞지. 말씀드렸다시피 샴푸라는 거는 그 자기 체질에 맞는 걸 우리가 먹는 음식도 내가 먹는 음식이 있듯이 그리고 화장품도 내가 아무거나 쓰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 피부에 맞춰서 쓰려고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샴푸도 마찬가지 화장품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제일 기초적으로 씻어내는 거는 기초거든요. 처음에 어떤 사람의 몸을 관리하는 데 앞에서 처음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밑바탕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 돈을 더 투자해야 되겠죠. 다른 거를 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선택을 잘 해서 그냥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쓰는 게 좋지.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기저기 뭐 제품을 사냥한다든가 그러는 것보다는 잘 맞는 선택을 잘 하셔서. 그러니까 너무 제품이 많다 보니까 그 선택이 힘든 거지. 나도 힘들어서 봐봐 제품이 탈모 샴푸들이 얼마나 많아. 내 주변에 미용하고 하시는 분들도 탈모 샴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재료상에서 갖고 오지 않은 이상 선택하기가 어려워. 너무 좋은 제품들 뭐 다 좋다고 하지. 맞는 사람은 다 좋다고 하지. 자기 제품 싫다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제품이 많다 보니까 뭐가 좋은지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 만들어서 한번 써보고 싶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써보고 싶다. 이게 큰 거지. 근데 이제 의학 전문 용어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게 탈모 전용 샴푸다, 뭐 무슨 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보조제지 전부 다. 쉽게 얘기해서 뭐 이거를 갖다가 뭐 머리가 난다, 뭐 이게 뭐 머리가 획기적으로 변한다 이런 건 다 어떠한 회사든 간에 그건 말이 할 수도 없는 얘기고 그거는 안 되는 얘기. 이렇게 보조제 역할을 하는 거일 뿐이지 굳이 이거를 갖다가 의약품처럼 막 홍보할 이유는 없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는 자기 역할만 잘해도 여기에서 가치원기 그러니까 플러스 전자가 너무 많으면은 플러스 전자의 기가 많으면 어떤 경우냐면 모발에 잘 흡착이 돼요 피부나 그럼 피부에 흡착이 됐을 때 걔네들이 뭐 어떠한 역할을 가지면 좀 그 건조한 느낌이 있어요 양이온성이 그 가치원기를 가지고 있는 성분이 그 성분들을 좀 모발이 좀 뻣뻣한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물속에서는 부드러워요. 근데 물이 딱 마르고 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버석버석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너무 이제 샴푸나 토닉이나 어떤 화장품 쪽에 그런 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일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장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각질도 두꺼워지고 그다음에 모발도 그 발수성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보통 탈모 샴푸 쓰시던 분들이 보면 머리가 풍성해서 좋기는 한데 너무 머리가 뻣뻣해서 싫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의 80%가 그럴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은 워낙 모발이 자꾸 얇고 주저앉으니까 탈모 샴푸 그러니까 린스를 안 써. 트리트먼트를 잘 안 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양회원성을 쓰면은 우리가 머리 쓰는 게 더 좋다고. 그런데 뭐 그게 뻣뻣하잖아요. 손이 넣었을 때. 근데 뭐 그거를 사람으로 말하면 옛날에 그 300옷 같은 거 입고 나면 풀 먹이면 힘이 생겨가지고 뻣뻣한 힘 주듯이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뭔가 이물질이 붙어갖고서 머리를 뻣뻣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랬을 때 그 질감이 머리는 부드럽고 그 힘이 좋으면 좋은데 뻣뻣하면서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으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난 탈모 샤프다 보니까 세척기를 너무 강하게 해서 모를 잡아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붙어요. 카치온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성분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세탁을 하고 나면 정전기 발생하죠. 정전기 섬유 유연제 쓰죠. 섬유 유연제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카치온 플러스 전자를 가지고 있는 성분을 갖다가 여기다 붙여서 정전기 발생을 덜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유연제라고 쓰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세탁이니까 가끔 쓰는 거고 사람은 매일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플러스 전자를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대부분 모발 개선제라든가 뭐 영양제라든가 이런 성분이 되게 많아요.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온이 자꾸 머리에 누적이 돼 버리면 머리가 되게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두피가 그러면 이 샴푸는 그런 것도 세척기를 해줘? 찌꺼기에 붙어 있는 것들? 그거를 뭐 그렇게 말하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시멘트가 단단하게 굳어 있는데 그걸 갖다 물로 세척한다고 시멘트가 떨어져 나갑니까? 그거는 화학적으로 어떤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줘야지. 그것도 저것도 다 되고 뭐도 되고 이거 무슨 뭐 마법이야 이거. 그러니까 굳어 있는 물질 자체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잠시 머물렀다가 씻겨 나가야 되는데 물에 바로 씻겨 나가야 되는데 걔는 카체온성에 의해서 그 모발의 반응을 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합을 해버리면은 아무리 벗기려고 해도 안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합이냐 잠시 머물고 있느냐 이 차이죠. 근데 그걸 너무 강도를 세게 만드느라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막 세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결합하는 식으로. 그러면 결합은 그건 깨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샴푸라는 거는 샴푸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기름지거나 때가 묻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그냥 온화하게 피부에 보습을 유지를 해주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세척한다고 그래갖고 피지선까지 사그리 다 세척을 해버리면 피부가 얼마나 건조해지겠어요. 그러면 얼굴이 쪼이거나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비누 세안을 하고 나면 얼굴 쪼이듯이. 그게 세정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피부에 가지고 있는 피지가 다 씻겨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확 쪼이는 것처럼 매일같이 머리 쓰기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에다가 화장품 안 바르잖아요. 머릿속에다. 피지가 나오니까. 예. 피지가 나오니까라는 그것도 생각을 나올 한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나올 수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피지가 많이 분비하는 사람이 있고 덜 분비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적정한 세정력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대꼬로 그냥 다 뺀든다고 생각하면 비누 쓰고 말지 굳이 뭐하러 샴푸를 썼으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습별 바란스를 맞춰주는 거는 여기에다가 첨가를 했다는 거예요. 보습별 샴푸 자체에서. 그래서 그게 누적되는 보습이 아니고 잠시 스킨 로션이나 얼굴 로션 크림이나 이런 것처럼 바르고 나면 또 닦고 나가고 나면 또 다시 원상태로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샴푸에 거기다 보습을 첨가해주는 거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샴푸보다 고급지게 만들잖아요. 보통 세정은 계면활성제만 섞어갖고 점도만 딱 맞춰갖고 쓰는 샴푸는 싸요. 쉽게 말해서 뭐 몇천 원, 몇만 원 정도 사서 쓰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이제 세밀하게 성분을 많은 다양하게 필요한 모발의 두피나 이런데 필요한 적정한 거를 첨가해주는 샴푸들은 가격이 싸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많이 넣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넣었을 때 얘가 어떠한 피부에는 어떻게 결합을 하고 뭐 어떻게 된다는 그런 논리적인 원리가 맞아야 결과가 돼요. 나와야지. 근데 그 결과를 내기 전에 많이 이물질 우리가 밥도 먹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는데 많이 준다고 해서 다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적당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피에 필요한 양을. 그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제품도 제대로 잘 만든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다 담아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 제품일 거 아니야. 이 제품인 줄 알 거 아니야. 이거 유튜브에 바로 올릴 거거든. 이거는 그냥 담아 주신 거고 이제 전 가야지. 이제 일하러 가야 돼. 요만한 병에다가 나눠서 주세요.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